일단 그밖에 보정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공시지가가 시가에 미달하는 정도를 반영한다라는 것은 뭐 실질적인 의미이긴 한데 우리는 개념상 이제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비교 과정에서 시지계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그 외에 이외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이제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밖에 보정 같은 경우에는 보상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보상평가에서 그밖에 보정치는 되게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한 5점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답안에 기술을 해야 되고 풀세트 목적을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념, 필요성,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등 선정, 그 다음에 격차율, 결정, 이런 것들을 풀세트 목차로 쓰긴 합니다. 보상에서 다시 배우실 거고요. 특히 이제 이 개념에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구감칙에서는, 지금은 없는데, 구감칙에서는 그 밖의 사항, 이제 기타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관도, 토토, 응기. 보시면, 여기 있죠? 개념에 보시면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 사용 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그 다음에 공공사업 시행, 정비, 토지 형질 변경, 토지 개량비 등 유익비 지출 이런 것들을 사유로 해서 그밖에 보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었고 이론적으로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의 변동. 그밖에 보정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7번. 얘가 이제 메인이긴 하죠. 그밖에 지가, 기타 지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를 할 때, 얘를 평가할 때, 얘의 주된 방법은 공시기준법이 아니에요. 공시기준법은 뻔하지 뭐. 표준지는 얘가 이제 25년 1월 1일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시기준법 24년 1월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본금 표준지가 있으면 본금 표준지 써야 되거든요. 그럼 뭐 시점 수정하고 지역 개별은 끝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거래사례 비교법 얘가 주된 방법입니다. 공시기준법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 사례가 이제 100만 원, 사, 시, 지, 개 해서 100만 원을 내면 죽을 수도 있어. 민원인한테 거의 살해에 가까운 살기를 가지고 쫓아올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맞죠? 응? 시대 반영 논리는 얘기 하잖아요. 그때 개별 요인의 기타 사항 또는 이제 그 밖의 사항이라 해가지고 이게 0.7을 때린다고. 그 0.7을 때리는 사유로 주로 기타 지가에 미친 영향을 들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요성 부분은 보상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판례가 정당 보상을 위해서 또는 형평성을 위해서 균형성을 위해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래 사례 등 선정, 그러니까 평가 사례, 거래 사례 등이라 하는 것은 거래 사례를 쓸 수도 있고 등은 이제 평가 사례. 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그밖에 보정에 거래 사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에서는 첫 번째 평가 사례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 거래 사례를 쓸 수 있는데 거래 사례를 쓰는 경우에는 출제자들이 얘를 그밖에 보정 자료로
줘요. 아니, 자료 제목을. 그 밖에 보정 자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래사를 밑에 넣어줘. 그럼 자료의 체계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럼 자료 체계 안에서, 자료 제목 체계 안에서 활용이 되니까, 출자는 거래 사례지만 그 밖에 보정치를 써라 라고 하던가, 아니면 얘를 그냥 그 밖에 보정치 쓰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래 사례는, 자, 거래 사례만 봤을 때는, 거래 사례는 원칙적으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셔야 돼요. 특별하게 언급할 때만 그 밖에 보정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선정 기준은 치가 있고요. 평가 선례를 쓴다고 하면 평가 목적을 고려할 수 있는데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는 평가 선례라는 규정은 없어요. 이거는 실무적 관행입니다. 실무적 관행. 그러니까 평가 사례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근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구분해서 써요. 가격의 군들을 평가 목적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군이 담보, 두 번째 군이 보상, 세 번째가 일반 시가와 관련된 일반 거래 목적, 그 다음에 경매, 혹은 처분, 그 다음에 자산재 평가. 얘들은 많이 혼용해서 써요. 물론 가장 유사한 동일한 평가 목적이 있다고 하면 동일한 목적을 쓰려고 하죠. 근데 평가 사례의 특성상 동일 목적이 인근에 있는 사례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수적인 기준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평가 목적을 고려해서 사례를 선정한다. 실무적 관행으로. 그리고 평가 목적을 기준으로 사례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얘 세 개는 완전히 다른 애들로 본다. 특히 보상은 법정 가치이고, 보상평가는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평가한 거기 때문에 얘를 다른 목적에 활용하기는 특히나 어렵다. 그래서 보상평가는 무조건 보상에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혹 이제 얘를 하면서도 얘도 시장가치 아니냐, 얘도 시장가치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이제 이거는 작금의 이 평가 업계의 사태를 대변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동일 물건을 평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거래 목적이 100원이면 담보평가는 보통 안정성, 환가성을 이렇게 고려해서 평가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시장 가치이긴 하지만 가치는 레인지니까 얘는 뭐 90원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데, 작금의 사태는 그게 아니죠. 이게 100원, 얘가 90원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적을 고려해서 사례 선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격차율은 산정 방법 생각해 볼게요. 두 개가 있죠? 1방법과 2방법. 얘는 대상을 직접 매개로 쓴 거고, 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판례는 아니고요. 하급심 판례가 있는데, 창원지법에서 얘가 위법하다라는 판례를 하나 던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 지, 개, 그를 하는데, 그 밖에 보정을 봤더니 또 표, 시, 지, 개를 하고 사례를 사, 시, 지, 개를 하더라. 근데 늘 뭐 하는 거냐? 이거 약분되는 거 아니냐? 이게 실질적으로 평가 사례 기준 방식이다. 평가 사례 기준 방식이란 것은 감칙에 없다. 똑똑해 보이죠? 그런데 부산지법에서는 얘만 보면 그냥 업계의 관행을 인정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결정에 있어서는 이제 특히 사실 이제 이 격차율을 그대로 그 밖에 보정치로 결정하긴 하죠, 거의. 그런데 그건 이론상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얘도 참고 수단일 뿐입니다. 그 밖에 보정치는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방식 자체는 인근의 시세 수준, 거래 사례, 평가 사례, 그 다음에 산정한 격차율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1.43이 산출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1.40 이렇게 결정하기도 해요. 1.46, 45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0.05 단위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출된 격차율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실무적으로. 그리고 결정할 때 50% 증액 보정, 150% 증액 보정,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50% 증액 보정이라는 얘기는 1.50을 쓰겠다는 얘기고, 얘는 2.50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50%를 어떻게 늘려서 보정하겠다. 150%를 늘려서 보정하겠다라는 거죠. 특히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안 하면 되죠. 나는 그냥 2.5, 1.5로 결정하겠다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150%를 증액 보정해라. 50%를 증액 보정해라. 0.5 반토막이면 안 되잖아. 그런 표현을 가지고 출제자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